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가 이 갱년기를 앞두고 몸에 좋다고 비싼 이 기능식품들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선물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능식품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라고 합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영양성도 풍부하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이 보험도 남들이 추천하는 그런 비싼 보험 말고 나에게 꼭 맞는 가성비 좋은 보험들도 분명 많이 있죠.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수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수아 전문가님께서는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 어디까지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최신 의료 기술은 또 어떤 게 있고 최신 수술법은 뭐가 있는지 한 번씩은 꼭 짚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생 라이프 팁 진행하게 된 보험 전문가 이수아입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께서 암보험은 하나씩 다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만큼 암의 발생 확률이 높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 1위가 바로 암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암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진화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인 표적 항암 약물 치료와 면역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는 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 발전으로 인해서 보통 조기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도려내는 수술로 완치가 된다고 하겠고요. 이런 수술 후에도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로 요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60% 이상 70%를 차지하는 치료 요법이 바로 항암 치료인데요. 항암 치료는 많은 발전을 이뤄서 현재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진화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 항암 치료 발전의 1세대, 2세대, 3세대 발전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치료가 발전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별 항암 치료인데요. 먼저 1세대 항암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독성의 부작용과 약제 내성의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고요. 네, 환자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게 됩니다.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표적을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게 바로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 치료제의 장점은 정상세포는 파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왔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데요. 보통 면역 세포는 T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요법인 거죠. 근데 간혹 어떤 치료, 어떤 백신이라도 부작용은 약간은 있습니다. 보통 이 면역요법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나의 면역세포가 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네, 간혹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3세대 치료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항암요법입니다. 이거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뇌세포도 공격을 하고 암세포도 사멸이 되지만 정상 세포도 사멸이 되기 때문에 전신 독성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입안이 헌다거나 또는 온몸이 부어서 심지어는 생명의 이용까지 발생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 끝에 2세대 표종 항암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암 원인 물질인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인자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건데요. 정상 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본인도 힘들지 않고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통원 치료하면서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서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면역세포,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암세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인데요. 보통 면역세포 활성화해서 면역기능 개선해서 암치료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카티 항암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T세포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는데 그게 위치 추적해서 암세포에 가서 암세포를 같이 사멸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암의 종류에는 고형암과 그다음에 혈액암이 있는데요.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보통 혈액암에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2010년도에는 보통 이 면역 항암 치료가 보통 20억이 넘는 고가였고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2억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근데 FDA의 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이라던가 실손, 표종항암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인된 요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이런 표종항암과 면역항암 치료가 완치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과 폐암, 대장암 세 가지 암종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퍼세타주 6사이클로 1개월마다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6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총 치료 비용은 2,498만 2천 원. 그리고 캐사일라 주 12.8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6,600, 320만 원. 그리고 에바스틴 주는 23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4,300만 원. 벌써 이쪽만 보다 하더라도 평균 400만 원 넘는 고가의 치료 방법이죠. 그럼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비급여 항암 치료의 부담은 78.1%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께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8%는 급여가 뭐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62.5%는 계속 받을 수는 없다 말씀해 주셨고 7.8%는 어려워지면 항암 치료를 중단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7.8%는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이렇게 60% 이상의 항암 요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라는 거세요. 이렇게 고가이고 하겠지만 암 생존율 변화 추이를 보면은 9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생존율을 봤을 때 26% 이상의 생존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료기술의 발달도 있겠지만 또 건강검진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이런 표종항암이나 면역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고가의 암을 치료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다음에 표종항암과 면역항암 치료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암 진단비는 기본이고요. 거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 경제 사정에 맞춰서 얼마를 준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 준비는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암 수술비인데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암 수술은 꼭 하시기 때문에 암 수술비 또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준비를 하시면 표종 항암과 면역 항암 치료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암 진단비보다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많은 금액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을 준비하시면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보다는 저렴하게 치료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종항암 치료비와 면역항암 치료비인데요. 네, 요즘에 보면 이것만 추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종항암 치료비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암 진단비나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이유는 표종항암이나 면역항암이 또 보험 효력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거면 6개월 이내 승인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건 한 번에 승인이 났을 때고 다시 한 번 재승인 요청할 때는 그 기간이 2배로 길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신의료기술이지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을 가입했든 어떻든 여기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암 수술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겠고요. 오늘 이렇게 신의료기술인 표종항암과 면역항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발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삶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일정 금액을 준비를 해서 이런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 생존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이 비용이 부담돼서 이런 치료조차 못 받아보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강의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현준호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CI 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출시가 되면 기존의 보험보다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때문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I 보험 사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골 손님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기가 가장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이미 너무 머리에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CI 보험을 2000년 초반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종신보험만 있다가 CI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일찍 이거를 보험을 준비를 해놓고 이것만 믿고 CI 보험은 사망보장도 되고 질병에 대한 진단도 되고 수술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고 이거를 믿고 쭉 지내오시다가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저희한테 도착을 해서 이거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믿었던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분 그 40대 자영업을 하시는 가장이신데요. 가게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가장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출혈이에요. 거미막 및 출혈.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게 터진 거죠, 속에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클립 결찰술을 했습니다. 이 뇌혈관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색전술도 있고 결찰술도 있는데 클립 결찰술이라면은 머리를 열고 직접 이제 개두술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이 쓰러졌고 병원에를 실려갔는데 머리를 열고 뇌수술을 했어요.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아주 난리가 났겠죠. 굉장히 이 가정에는 큰일이에요. 굉장히 실제로 뇌수술은 큰 수술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크게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 참 다행이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쓰러지셨으니까 가게를 비워서 영업적인 손실도 있고 직원도 월급도 계속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뭐 월세 임대료도 계속 나갔을 거고 이제 경제적인 이런 손실은 굉장히 컸겠죠. 병원비도 수술비하고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고 또 한 달 동안 병원에 머무면서 간병비도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치료비와 그다음에 영업적인 손실과 이래서 이제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CI 보험이 23만 8천 원인가 이렇게 굉장히 큰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여기에서 뭐 중대한 뇌졸중이 걸리면은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든든했겠죠.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뇌 수술을 받았고 거기다가 머리를 열고 수술을 받았는데 나는 보험을 건강할 때 미리 잘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왜 보험금이 안 나오지?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셨어요. 청하셨는데 쭉 점검을 해보고 결과 뭐 이런 걸 했는데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은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여기에 특약으로 들어있던 수술 특약에서 200만 원과 뭐 하루에 10,000원씩 지급되는 입원비 27만 원 해서 227만 원만 지급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CI 보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형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통 암, 그다음에 뇌, 심장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암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암, 그래서 그나마 암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1.5mm 이상의 침윤 파괴적 증식이 돼야 된다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초기 갑상쇠암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단서가 붙고, 자, 이분 이제 중대한 뇌졸중,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병원에 가서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주면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요. 그럼 이 진단서에는 질병 코드라는 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코드가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에 부합하기만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줘야지 되는 건데, 이 CI 보험은 단서 조건이 붙어요. 중대한 뇌졸중이었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진단서가 발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조건 충족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질병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180일이 경과한 후에 25% 이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그러니까 25% 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만 보험금을 줍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 코드도 맞아요. 거미망 미출혈이니까 뇌출혈이니까 뇌졸중 코드에 들어가죠. 그런데 수술도 했는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영구적인 장애가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면은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진단은 받았지만. 요게 CI 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 심장마비라고 하죠. 이거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건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여기에 또 단서가 붙습니다. 새로운 심전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진단 당시에 새로운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어요. 그냥 진단 코드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필요 충족 조건이 맞아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서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중대한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큰 수술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돼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전문가님, 저 지금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아요. 개두술과 입원 한 달이면 결코 이건 무조건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중대한 일인데 왜 중대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 너무 속상한데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분에게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CI 보험과 건강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분이 이 CI 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형태로 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을까를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또 안타까운 게 실손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병원비조차 지급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손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실손보험을 하나를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분 연세에 실손보험 지금 4세대 실손으로 준비를 하면요, 보험료가 16,530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건강보험. 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으셨지만 제가 이 설계는 어떻게 소개를 드릴 거냐면 이거에 맞춰서 제가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설계 사항입니다. 이런 40대 가장분이었을 경우에 일반적인 설계 사항 어떻게 이제 설계했냐면, 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보장 금액 들어가고요. 뭐 암 수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뇌하고 심장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1,000만 원 넣고 각각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2,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진단비를 준비를 해드리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 그다음에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다음에 질병과 상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로 기본적인 수술비 20만 원과 50만 원, 그다음에 종수술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작은 수술 10만 원부터 큰 수술 5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술 20만 원, 큰 수술 1,000만 원까지 받게. 그다음에 뭐 골절, 화상, 후유 장애, 가족 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정도. 그다음에 아까 요거 빠졌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또 별도로 각 2천만 원씩 보장을 했어요. 이 정도로 구성을 하면 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20만 450원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이분이 CI 보험료가 23만 8,57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구성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한 21만 몇천 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로 구성이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구성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그 보상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우리 CI 보험이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227만 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1,200만 원 나왔으니까 요즘 실손보험이 한 80%에서 70%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900만 원 정도 병원비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진단비를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진단비에서 3,000만 원을 지급을 받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니까 그 진단서만 들어가면은 그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뇌혈관 수술비에서 2,000만 원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 또 한 52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항목들을 합치면 한 6,400여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CI 보험에서 생각하는 중대한과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대한은 굉장히 달라요. 이 가정에는 정말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질병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많은 보험료를 부담을 하면서 보험을 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27만 원의 보험금밖에 받을 수가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만약에 이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6,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사연을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실손보험의 중요성과 보장성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좀 기초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든든했겠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이라는 것은 무조건 큰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보장을 잘 받는 거는 아니에요.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순기능이 그런 거거든요.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이 가정에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는 어떤 때 필요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만약에 이분처럼 이런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약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경과기관과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사망 때 돌려받을 사망보험금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간 보험료 또 총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합리적으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해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리모델링은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CI 보험 언뜻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보험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상세한 지급 사항이 나에게 맞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거절 같은 상황을 사전에 미리 좀 방지를 하는 습관을 길러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병력자의 보험료 차이입니다. 이미 지병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무척 어려웠는데요. 의학과 치료약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보험의 범위도 무궁무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병력자 사이에서도 보험료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이야기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력자의 보험료 차이. 유병력자다 그러면은 막 크게 다쳤던, 크게 아팠던 이런 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병력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나는 너무 건강해. 유병력자예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네.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제 혈압약 먹으라 그랬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평소에는 건강하시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수치가 확 올라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자 먹는 거잖아요. 꼭 계속 꾸준히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 이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가입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이 먹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는 암에 걸렸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런 보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병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계속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병력자 보험이 출시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5년 이상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유병력자 보험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보험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병력자 보험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 최근에 다시 돌아보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 보험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왜 우리 앞서 사례에서도 중대한 이 보험회사와 이 개인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달랐는데 이 유병자도 좀 다르게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약만 먹었는데 유병자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마음도 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덜 억울할 수 있는 보험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22년이죠, 그죠? 2022년도 한 중순쯤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유병력자 보험에 대해서 정말 끝판왕인 보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력자 보험 중에 유병력자 보험 가장 저렴한 유병력자 보험이 출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나눈 분인데 50대 남성분이시고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가입하신 실비가 있었는데 한 2006년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세대 가입한 실손이니까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른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 이분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되는 것 때문에 이 실손을 전환으로 바꾸면서 그 안에 있던 보장특약들도 80세 만기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도 100세 만기로 이렇게 갈아타는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한 2020년도 초반대셨는데 사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분도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를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하신 보험도 실비 전환을 하시면서 남는 것들을 이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면서 한 20만 원대로 맞추셨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배우자님께서 나중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증권을 보시니까 100세 만기로 듣기는 했는데 뭔가 10년 갱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제가 한번 드려봤더니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갱신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뭔가 좀 거슬린다라는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번 이 가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편보험이고요. 간편보험이고 진단비,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재진단암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긴 있는데 100만 원. 있긴 있는데 100만 원 들어갔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뭐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 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요. 뭐 상해나 질병 수술비 등등등 들어갔습니다. 월납보험료는 한 21만 8,010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이 정도면은 50대 이상이 되셨다라고 할 때 질병 위험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20만 원 이상 준비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셨을 텐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100세 만기이긴 한데 10년 갱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갱신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1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55세 정도 되신 분이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했다라 그러면 65세 때 갱신이 될 거고, 75세 때 갱신이 될 거고, 85세 때 또 갱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 갱신이 되는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건데, 가입 설계사상의 이 갱신되는 보험료 예시표를 봤더니 21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가 다음 갱신 때 32만 원 정도로 갱신이 된다라고 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시표에 나온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손해율이 많이 나면은. 그러면 20만 원대를 내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30만 원을 넘게 낸다라는 거고, 40년 이상 유지를 한다라 그러면은 처음에 20만 원이었던 게 진짜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10년 갱신에 21만 8천 원 이 보험료에서 지금 보장이, 제가 아까 앞에 보장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넓은 범위, 그리고 수술비가 작게 들어갔는데도 10년 갱신에 21만 원 정도면은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보험을 보셨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적당한 보장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은 정말 비싼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이 왜 비싼 보험인지 살펴봤더니, 유병력자 보험, 간편심사보험도 병력 사항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작은 질병이라도, 작은 입원 수술이라도 있었다라 그러면 좀 큰 중대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랑 같은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그런 보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초간편 보험도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초간편 보험의 조건은 뭐냐면, 자, 이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초간편 보험을 잘못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초간편 보험의 조건은 뭐냐면 3하나 간편 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없으면 통과가 되고, 또 하나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통과가 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3하나 간편 보험인데, 물론 뭐 암이나 뭐 뇌질환, 심질환, 중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예 보험 가입이 힘들으셨기 때문에 이 3하나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 정말 획기적인 보험입니다. 정말 내가 가입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3하나 간편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하나 간편보험에 이렇게 뭐 뇌질환, 심질환, 암이랑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팅이 됐잖아요. 정말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던 분들은 획기적인 보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대 질환 같은 거 전혀 없으셨고요.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은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셨고, 5년 이내 입원 수술이라고 해봤자 뭐 요로결석 관련된 뭐 체해 충격파, 뭐 요로결석으로 입원을 한 5일 정도 하셨던 그런 이력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실 당시에 한 군데 보험사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런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년 갱신으로 보험료를 낮추면서 그냥 보험료를 20만 원대로 맞춰가지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월 납입보험료 21만 8천 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만 원, 수술비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간편보험인 걸 감안해도 정말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10년 갱신 이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부담이 되실 거 본인도 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보험사 비교를 해서 간편심사보험 그리고 뭐 이제 예외 질환으로 통과되는 것들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서 심사를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비손해 간편보험이라고 나오고요. 이 간편보험은 아까 간편보험은 3하나 간편보험이었는데 지금 간편보험은 335 간편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 5년 이내 암이나 중대질환을 보고요.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보고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봅니다. 자, 보험에서는 조건을 많이 볼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에서는 조건을 조금만 볼수록 간략하게 볼수록 보험료가 비싸요. 이거 진리입니다. 조건을 간략하게 보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은 없습니다. 광고나 텔레마케팅에서 막 보장 이만큼 되는데 막 10년 동안 보험료도 안 오르고 보험료도 보장도 막 이만큼 되고 보험료도 저렴해 이런 것들 자 1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 10년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335 간편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이제 입원 수술력 관련된 게 3년이 지나가는 게 있었고 뭐 2년 안쪽으로 대장 용종 제거도 하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이기는 합니다만 예외 질환으로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용종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내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조건을 보고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내용 보실게요.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심사를 했고요. 21만 원대 보험료는 20만 원대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21만 원대로 맞춰봤습니다. 암 진단비 3천만 원 기존보다 1천만 원 더 올라가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기존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300에서 1,500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상해 입원비 2만 원 들어가고요. 상해 수술, 1호종 수술, 질병 수술, 질병 1호종 수술,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최소 70에서 등급별로 최대 1,050까지 지급이 되고요.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에서 최대 2,030만 원 정도까지 등급별로 지급이 됩니다. 자, 뇌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갔다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에다가 질병 수술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존 보험에서는 1,000만 원까지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내가 유병력자 보험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분명히 가입하신 분들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병력 사항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과 비교해서 조건이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정말 훨씬 더 보장 내용들이 탄탄해졌고요. 무엇보다 이 비갱신으로 2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준비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원 수술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는 315 간편보험도 있습니다. 자, 중대질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입원 수술력이 1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은 3하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문의하셨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초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는 거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3하나 초간편이라는 거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질환, 중대질환이 있었어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나 뇌질환, 심질환 이렇게 중대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랑 중대질환이 없었던 사람이랑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더 저렴하게 받아줄까요? 당연히 없었던
중대재난이 없었던 사람을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간편심사보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 과거 병력 사항에 따라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꼭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당연히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병력자의 보험도 과거 병력에 따라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저렴한 보험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예전에 가입했던 이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한다고 안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 운전자 보험 꼭 바꿔야 할까요? 네, 실제로 요즘에 전화 많이 받으시죠? 운전자 보험 바꿔야 할까? 자, 운전자 보험이 뭔지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중대한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벌금이라는 게 나와요.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합의금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재판 과정과 조사 과정과 이런 것들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요 세 가지가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데 2020년 4월에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벌금 상한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벌금이 2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셨으면 1천만 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예전 운전자 보험에는 3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가 한도였었는데 자, 최고 큰 사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3천만 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많이 부족하겠죠. 지금은 최고 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예전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 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수임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 비싸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재판 과정에서만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찰 조사 과정까지도 변호사 선임해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한도가 5천만 원 이내에서 실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도 좀 선임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운전자 보험 예전 거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거로 바꾸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최근 거와 한번 꼭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음식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30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일을 하다가 어깨가 빠져서 응급실로 다녀왔는데 실비가 없어서 병원비를 다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보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30대 남성이 지금까지도 보험이 없었다라는 거는 참 너무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원래 남성분들이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죠? 보통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배우자님이랑 보험 상의를 하시고 또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내 보험에 대해서 챙겨주는 경우가 좀 여태까지는 좀 일반적이기는 하잖아요. 자, 뭐 이해는 합니다만 병원에 다녀오셔서부터 내가 보험이 없다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점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탈구로 응급실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 달이 안 지났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치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심사를 넣어주세요라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보험회사는 부담보로 어깨 쪽, 빠지는 어깨 쪽을 부담보로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심사를 내어봤더니 한 달이 안 지난 시점에서도 인수가 바로 가능한 회사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3년 부담보나 정기간 부담보로 잡힐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증 질환일 때는 분명히 부담보나 인수 예외 기간 없이 인수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특정 보험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유명하거나 보험료가 조금 비싼 회사가 인수 기준이 조금 더 좋다라는 점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